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를 무리하게 몰아내는 과정에서 박수로서 무슨 결의를 하고 또는 인민재판식 추가 징계를 하는가 하면은 선당후사라는, 당이 결심하면은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북한 노동당식 어떤 정당으로 변모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표결을 하지 않고 박수로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선동입니다. 6.25 사변 때 인민재판을 열어가지고 지주를 무릎 꿇게 해놓고는 이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함성을 질러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중요한 화두인데 그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박수로 추인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손뼉을 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지만은 당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새 비대위원장 추인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7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사람은 김무웅 의원뿐이었다고 했는데, 그 직후 김무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손뼉 치지 않은 의원들이 많았다, 저 말고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힌 분도 계신다, 우리 당은 박수의 힘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수의 힘이랍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분명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찬성하면 손뼉을 치라고 했다, 상당수 의원이 손뼉을 치지 않았고 저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며, 그리고 명시적으로 2명의 의원은 큰 소리로 반대했다, 그런데 왜 1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을까라고 했습니다. 박수를 치라고 하면은 박수 친 사람만 계산하고 박수 안 친 사람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민재판 아닙니까? 오선 중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손뼉을 안 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정진석 부의장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각을 많이 세웠던 분이다, 그런 점에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원총회가 아시다시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결정한 건 아니었다, 조금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중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저는 필요하다면 투표를 해서 형식을 갖췄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름판도 아니고 반나절 만에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나? 어제 분위기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검토 대상에서 없었고 원외로 굳혀지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오늘 그렇게 변경되었다, 편법을 쓰다가 보니까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가 그러면 앞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박수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 부의장이 지금 국회 부의장인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겸하게 되면은 국회 부의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독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비대위원장 하신다니까 굳이 하겠다면은
국회 부의장 자리는 할 분들이 많이 있기에 그분들한테 양보를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공주 출신이고 그 선친이 정승모 전 내무장관이고, 정승모 전 내무장관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또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로서도 아주 훌륭한 특종을 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도 5선을 하면서 아주 인품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자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실 파악입니다.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되면은 사실은 해결책은 저절로 나옵니다. 검사, 판사, 기자, 교수 출신들이 한국에서는 관료가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는 검사, 판사, 교수, 기자는 정치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라운드에 뛰어 들어가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프로페셔널리즘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반대죠. 그나마 저는 검사, 판사, 교수보다는 기자가 정치를 하는데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지는 이준석 추가 징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겠다는 것은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주로 문제 삼는데, 이준석 당대표의 계산에 의하면은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으려면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내부 총질만 한 당대표라고 모욕했지 않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노출시킨 권성동 원내대표를 징계를 하고 나는 세 번째로 징계받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해가지고 이게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윤리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의원총회가 또 결의까지 했어요. 추가 징계를 하라고. 이 추가 징계를 중단시키면은 뭔가 이준석 당대표와의 대화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비상상황은 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특히 여당이 말하는 비상상황은 그것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 태풍도 국가적 대책이 잘 치러졌잖아요. 당내에서 비상상황인 모양인데, 당내 비상상황은 결국 이준석 몰아내기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준석 몰아내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별도로 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법정에 가 있는 것은 법정 판결, 법원 판결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준석을 국민의힘에서 추방하겠다고 하는 거, 대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을 국민의힘에서 추방하겠다는 요 생각 하나만 버리면은 아마 해결의 한 5, 60%는 저절로 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